뭘 그렇게 열심히들 보고 있는 거야? 이건 다 뭐야? 어서 와. 주택연금에 대해서 방송하는 거 보고 궁금한 것들 이것저것 찾아서 정리하고 있었어. 주택연금,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받는 거잖아. 맞아. 집은 계속 살면서 돈은 매달 받는 거지. 조만간 할 거라서 자세히 알아두려고 이렇게 폰에 적어뒀어. 그래, 맞아. 나도 궁금했는데 잘 됐네. 같이 좀 봐. 그러니까 일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상한선은 없어서 90세든 100세든 신청 가능해. 그럼 집값도 제한은 있어? 공시가격 12억 이하여야 해. 두 채 이상이면 합산해서 12억이 안 넘으면 되고 넘으면 3년 안에 1주택으로 줄이면 돼. 그런 말이야. 70세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아파트라면 매달 얼마나 나오는 거야? 주택 가격, 가입자 나이, 금리에 따라 달라진다고는 하는데 어디 보자. 70세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아파트면 250만 원, 26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 나이가 더 내려가면 60세 정도면 약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나이가 많을수록 받는 금액이 높아지는군. 그렇지. 그게 또 금리가 변동되면 지급액도 변동될 수 있어. 주택연금 가입한 한 채만 되는 거지? 여러 채 있어도 다 가입이 되나? 그건 아니고 다주택자라도 담보주택이 12억 이하이면 연금 산정에는 오직 담보주택 가격만 반영돼. 공시가격 12억이 아니 두 채 이상이면 합산해서 12억이 안 넘으면 되고 넘으면 3년 안에 하나는 팔아야지 뭐. 근데 같이 사는 가족 수는 영향 없지. 걱정 마.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이니까 자녀나 손주 수는 상관 안 해. 그럼 집을 새 놓으면 안 되겠네? 맞아.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해. 그게 조건이야. 근데 집 전체를 전세나 월세로 놓으면 안 되고 방 하나 정도만 임대하는 건 괜찮아. 방 하나 월세로 세 주더라도 연금액은 그대로고 월세 수입은 따로 수익일 뿐 연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네.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사 가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어? 안 돼. 이사 가면 기존 주택연금은 끝나고 새 집이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해야 해. 그러면 기존에 대출 있는 집도 가능한가? 대출 있으면 먼저 갚거나 주택연금으로 상환 후 저당권 해제해야 해. 그래야 가입 가능해. 그렇구나. 참. 그리고 연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만 받는 거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집값만큼 받는 건가? 나도 그게 궁금했어. 연금 받는 방식은 다양해. 이거 보면 잘 나와 있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종신형 있고, 기간 정해서 받는 확정형 있고, 목돈 일부 받고 나머지 매월 받는 혼합형도 있고, 처음에 목돈 당겨 쓰고 나머지 받는 사전 인출형도 있어. 필요에 따라 신청하면 돼. 그거 다양해서 좋네. 그런데 있잖아. 만약 내가 일찍 죽는다면 남은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 마. 집 매각 후 연금 정산하고 남은 금액만 상속인에게 가니까 부족하면 추가로 청구 안 해도 돼. 와, 진짜 노후 준비용으로 든든하겠네. 애들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사니까 난 그게 더 좋네. 조건만 맞추면 된다는 거지. 그래.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기아 주택이면 되고 실제 거주 이 세 가지만 맞으면 돼. 맞아. 평생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 가능하니까 노후 준비로 괜찮은 선택이야. 참, 꽃님 알미야. 내 시골 땅은 주택연금 신청할 수 없지. 주택연금이니까. 그렇지. 말 그대로 주택연금이니까. 주택만 주택연금 담보로 설정만 가능하지. 그런데 만약 그 땅에 주택을 신축하면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어. 또 토지를 팔고 다른 집을 마련해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토지와 집을 가진 경우는 집만 담보로 설정된다는 거군. 그렇지. 주택으로만 가능하고 토지는 연금 산정에 포함 안 되고 연금에게는 영향이 없어.
그렇구나. 그럼 토지만 가지고 연금 활용하고 싶으면 일반 대출 같은 걸 써야겠네. 맞아. 그 방법밖에는 없네. 뭐 그렇지. 주택연금은 땅만 아니면 된다는 거네. 주거 가능한 거면 다 된다는 말이지. 맞아. 아파트 단독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는 거지. 아, 오피스텔도 꼭 주거용이라야 해.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돼. 꼭 등기부에 주거용이라고 명시돼 있어야 해. 근데 만약 주택연금 받으면서 집을 이사 가면 어떻게 돼? 연금이 끊기진 않겠지. 괜찮아. 새로운 집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연금 수령은 계속할 수 있어. 다만 기존 집과 새 집의 가격 차이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 가격이 같으면 그냥 그대로 받는 거고 가격이 다르면 어떻게 돼? 그러네. 그건 말이야. 좀 찾아보자. 여기 있네. 새 집 가격이 같으면 월 지급액 변화 없고 가격이 오르면 더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초기 보증료 1.5%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적혀 있어. 초기 보증료 1.5%? 그건 뭐야? 그거 주택연금 처음 가입할 때 주택 가격 대비해서 내는 보증료야. 맞지? 맞아. 주택연금은 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건데 가입자가 오래 살아도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책임져 준다는 건데. 그래서 가입자는 처음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1.5%를 보증료로 내는 거야. 그게 초기 보증료라고 해. 아, 그러니까 새 집이 가격이 높은 만큼 보증료를 더 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새 집의 가격이 낮으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과 차액을 계산해서 일부를 상환해야 하거나 부족하면 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지. 그렇지. 그럼 잔금 지급일도 중요하겠네. 날짜 말이야. 그 전에 주택연금을 들었던 날짜와 새 집으로 다시 옮겼으니까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 기존에 연금 받는 집과 신규 집 잔금 지급일을 동일하게 맞춰야 해. 하루라도 소유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구나. 또 뭐 주의할 점 있어? 새 집으로 변경할 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조건 변경 신청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새 집 가격 평가도 다시 이뤄져야 해. 아하, 결국 이사해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집값 차이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된다는 거네. 이거 번거롭네. 그러니까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계산하고 공사랑 상담하는 게 필수네. 그래도 준비만 잘하면 연금 끊기지 않고 계속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2주택 이상 소유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 초과시 3년 내에 1주택 처분한다는 게 기본 조건이란 말이지. 맞아. 그런데 집이 담보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해? 이건 안 되나? 왜 안 돼?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주택연금을 통해 상환 후 저당권을 해제해야 가능하지. 깨끗한 담보 상태여야 한다는 거네. 그럼 있잖아. 토지 말고 임대주택, 상가 같은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은 되는 거야? 가능해. 그런데 연금 산정에는 오직 담보주택 실거주 집 가격만 반영돼. 다른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지는 않아. 아, 이제 다 이해가 가네. 주택 여러 채인지, 토지인지, 상가인지 보다는 담보가 될 주택의 연금 기준을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오네. 그렇지. 그 기준에 맞으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혹시 주택연금 받으면서 집을 새 놓으면 안 되지? 원칙적으로는 안 돼. 저당권 방식일 경우 전세처럼 보증금 받는 임대는 불가능해. 다만 보증금 없는 월세로 일부만 임대하는 건 가능해. 일부 방만 새 놓는 건 괜찮구나. 맞아. 하지만 집 전체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면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연금이 중단될 수 있어. 그럼 주택연금 신탁 방식은 달라? 신탁 방식이면 조금 유연해. 보증금 있는 임대도 가능하고 단독주택 기준으로 최대 4건까지 임대차 계약 가능해. 단 보증금은 공사가 요구하는 계좌에 예치해야 돼. 아, 층별로 따로 세를 줄 때
최대 4명 사건 계약까지 괜찮다는 거지? 맞아. 근데 왜 내 건이야? 그건 말이지. 주택 전체를 임대해도 되지만 계약이 너무 쪼개지면 관리가 복잡해지고 담보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져. 그래서 안정성 차원에서 사건까지만 허용하는 거래. 아하, 참 복잡하네. 그러니까 월세만 조금 받거나 임대는 사건까지만 되고 신탁 방식으로 조건 맞추면 연금 유지 가능하다는 거네. 맞아. 중요한 건 본인과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사를 하거나 임대를 할 건지를 잘 생각해야겠네. 그렇지. 이사해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공사 승인과 정산 보증금 등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건부 상황이야. 세를 놓아도 된다는 말 역시 신탁 방식에서는 일부 가능하지만 저당권 방식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꼭 체크해야 돼. 그럼 필요한 서류 같은 건 뭐뭐 필요해? 어디서 신청하는 거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고 온라인이나 전국 영업점, 은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기존 대출 관련 서류, 필요에 따라 조건 변경 신청서나 임대계약서 등 추가 서류도 요구될 수 있어. 와, 은근 여러 서류가 많네. 그래도 준비만 잘하면 은행이나 공사에서 안내해 주니까 어렵진 않을 거야. 언제 한번 가서 상담 받아봐야겠다. 실제 내가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해 봐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택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완전 감이 오네. 나도 알긴 알아도 헷갈려서 뭔 말인지 잘 몰랐거든. 같이 말하다 보니까 알겠네.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본인 배우자 실거주. 딱 짚었네 그려. 아,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 그래도 1년이라도 늦게 받는 게 이익이긴 해. 그야 그렇지. 나이 드니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비 걱정이 슬슬 되는 거야. 애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말이야. 그렇지. 주택연금이 있으니 조금 든든하긴 하지. 생활비 걱정은 조금 더는 셈이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주택연금 이제 완전 정리 완료. 그래 완료. 나도 완료.